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에서 열이라는 노사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첫 발령 받으셔서 급여에 4대 보험, 취업규칙 이런 생소한 단어를 들으니 많이 막막하시죠? 저도 아기냥이 때 이해가 안 돼서 급여대장이랑 4대 보험 고지서 들고 막 다른 데 가서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드리려고 교육공무직원 급여 무작정 따라하기를 준비했어요. 의무 연수는 아니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면 되고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6년 기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강의를 시작할게요. 교육공무직원 급여 작업은 나이스라는 데서예요. 이게 나이스 기본 화면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 기본 메뉴가 있어요. 여기는 본인의 복무, 인사, 급여 같은 개인별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지급형 세서라는 게 있죠? 이게 근로자들 본인 월급을 조회하는 메뉴인데 사람들이 급여 마감일인 10일 이후로 많이들 눌러봐요. 주임님들이 급여 마감을 하면 근로자들이 나이스에서 본인 급여가 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급여 작업을 실수 없이 잘해야겠죠? 화이팅! 그래서 이제 주임님들이 교육공무직원 급여 작업을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임님들이 신규 발령 받으셨기 때문에 나이스 들어가셔도 이 메뉴들이 한 개도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냥이가 들고 있는 메뉴들은 이 메뉴들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원체 많다 보니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만 권한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교육공무직 인사는 학교 행정실장님, 복무랑 급여 권한은 학교 나이스 담당자 또는 실장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참고로 교원 인사는 교장 선생님, 지방공무원 인사는 행정실장님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위 메뉴 밑에 하위 메뉴들이 있죠. 여기 주임님들이 보고 있는 화면과 똑같이 떠야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공무직 인사는 이렇게, 복무는 이렇게, 공무직 급여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참고로 기준관리라는 게 보일 텐데 이거는 본청에서 들고 있으면 되는 거라 학교 담당자는 별도로 없으셔도 돼요. 그럼 권한을 다 받으셨으면 드디어 교육공무직원 급여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월별로 주임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매월 10일까지 하는 교육공무직원 급여 작업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급여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급여 작업 흐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인사기록 등재예요. 급여 작업을 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니 인사기록에 공무직원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근속연수 관리예요. 근속연수는 이 근로자가 교육청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나?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력을 계산하는 기능인데 이 경력에 따라서 근로자가 매달 받는 근속수당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예요. 근로자의 일소정 근로시간, 근무일 등 개인별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네 번째는 기관 일정 관리예요. 학교 또는 기관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을 입력하는 기능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예요. 개인별 근무시간과 기관 일정으로 근무일지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매달 확인해 두셔야 돼요. 여섯 번째는 급여 작업이에요. 매달 확인하는 개인별 근무일지만 설정이 잘 돼 있어도 급여 작업은 웬만하면 잘 된답니다. 그럼 이제 냥이가 분야별로 상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들어가자. 첫 번째 인사기록은 학교에서 자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만 인사기록을 등재해주면 돼요. 무기계약으로 발령난 직원은 교육청에서 인사기록을 등록해주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인사기록이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학교에서 자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이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하면 되니까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 아래 내용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 메뉴는 교육공무직 등 인사, 인사기록관리, 신규 등록 여기에서 한답니다.
저도 여기서 공무직량이라고 한번 등록해 볼게요. 여기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래 화면이 떠요. 그럼 아래 세부 내역을 입력해 볼게요. 빨간색 색깔로 된 부분만 입력하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어요. 기관은 주인님들이 일하는 학교나 기관 이름을 쓰고, 부서는 학교의 경우 학교 이름과 똑같이 기관은 해당 부서를 쓰시면 돼요. 직종은 계약서에 있는 해당 직종, 보수지급 구분은 월급제 또는 시급제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호봉제는 교육청에 조금 계시긴 한데 신규 등록할 일은 없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근무 유형은 8시간 일을 하면 전일제, 그 외에는 시간제 하면 되고, 채용권자는 학교 자체 채용이면 학교장 하면 되고, 무기계약인 경우는 교육감으로 할게요. 계약 구분은 계약서 보고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로 하면 되고, 근무 형태도 계약서 보고 맞는 거 해주시면 돼요. 대체 근로자 여부도 육아휴직 같은 대체 근로자인 경우 예하시고, 그 외에는 아니오로 할게요. 주소정 근로시간도 계약서 보고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8시간 근무하면 주 40시간, 5시간 근무하면 25시간 이렇게 하면 돼요. 참고로 경비원은 경우 대부분 격일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격일제는 주 28시간 하면 된답니다. 공사리 구분, 최초 계약일, 현 소속 교육청 근무일, 현 부서 근무일, 근무 종료 예정일은 알맞게 입력하면 되는데 최초 계약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직 상태인데, 신규 임용 채용 후보로 하면 복무나 급여 작업할 때 반영이 안 돼서 재직으로 꼭 바꿔줘야 돼요. 믿을게요 주인님들. 이거 안 바꾸고 전화해서 양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저장을 하면 인사기록 등재는 끝이에요. 다음은 두 번째, 근속연수 관리예요. 우선 근속연수 개념은 전임 경력 포함해서 근로자가 얼마만큼 부산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했느냐 그 말이고, 1년 근속할 때마다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서 월 41,000원씩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임 경력이 없을 때 근속수당은 입사일부터 1년 미만까지는 못 받고 365일 됐을 때, 그러니까 1년부터 2년 미만 근무 시 월 41,000원, 2년부터 4년 미만 근무 시 월 82,000원, 뭐 이런 식으로 1년마다 지급받는 임금이 월 41,000원씩 오르고, 최대 24년 이상 근무 시 매월 98만 4천원 받는 그런 말이에요. 이 근속수당이 중요한 게, 다른 임금의 경우 대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어 변동성이 적은데, 근속수당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근속수당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달라져요. 주임님들도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으면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근속연수 관리에서 근속연수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해요. 이 작업은 매년 홀수월, 그러니까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마다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교원, 지방공무원의 호봉승급은 매달 해주셔야 돼요. 근속연수 작업하는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여기 나이스로 돌아가서 근속연수 관리에 근속연수 산정계열 누르고 추가해서 아래 내용을 입력할게요. 개요명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근속연수 산정. 근속연수 기준 일자는 2026년 7월 1일로 할게요. 보관연수는 안전하게 5년 하고 진행 작업 여부에 체크할게요. 체크하고 저장 후 바로 밑에 있는 근속연수 대상자 조회에 들어가서 조회 후 대상자 일괄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럼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여기에 사람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럼 뜨는 사람들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신규분들은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은 당장 힘드실 테니 일단 뜨는 대로 작업할게요. 그런데 여기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이 2026년 7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가 뜨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 산정을 안 하고 넘어간 경우 다른 날짜가 뜨긴 하는데, 아무튼 2026년 7월 1일이 아닌 사람이 뜨면 해당자는 삭제하고 넘어갑시다. 근데 아까 입력한 2026년 7월 1일에 신규 입사한 공무직량이가 여기서는 안 뜨죠?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작업해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메뉴인 근속연수 산정 결과 조회를 들어가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근속연수 자동 산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변경 후 내용들을 입력해줍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은 조심해라는 뜻이고 빨간색 내용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2026년 7월 1일 기준이면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은 2027년 7월 1일이라고 떠야 정상이겠죠. 그럼 저장 후 발령 자료 생성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업한 내용이 보일 텐데 승인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승인 요청은 이렇게 결제자 지정 클릭하고 결제 라인은 보통 실장 인교장 선생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결제 라인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신규 입사자의 경우 어디서 하느냐? 여기 기본근속연수 산정관리에 기본근속연수 산정개요로 가봅시다. 똑같이 추가하시고 개요명은 2026년 7월 1일 입사에 따른 기본근속연수 산정관리 정도로 해두시고 기본산 정기준일자도 2026년 7월 1일 보관연수도 똑같이 5년 하고 진행작업 여부에 체크할게요. 그럼 그 다음 기본근속연수 산정 등록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신규 입력한 공무직량이가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서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보이죠. 기간 구분은 알맞게 해두시고 옆에 채용 전 인정 경력은 근로자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사기록에 입력 후 여기 채용 전 경력 계산을 눌러주시면 돼요. 현근속연수 변경일자는 아까 입력한 기준일자와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로 하고 현근속연수는 현근속연수 변경일자 빼기 입사일 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현근속연수 변경일자가 2026년 7월 1일이고 입사일이 2026년 7월 1일이니 영년하면 되겠죠. 현재 수당근속연수는 채용 전 인정 경력과 현근속연수를 합친 연수를 쓰면 돼요. 차기 근속연수 변경일자는 다음 근속연수가 변경되는 일자를 입력하면 돼요. 전임 경력이 없으면 1년 뒤, 전임 경력 4개월 있으면 한근속연수 변경일자 기준으로 8개월 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밑에 기본근속연수 산정 승인 들어가면 아까 저장한 내용이 뜨죠. 내용 확인 후 승인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 작업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여기서 이미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본근속연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아까 작업한 근속연수 관리에서는 별도로 할 거는 없어요. 이 기본근속연수 산정 관리는 근로자당 최초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고 해당 근로자의 근속 변경은 주임님들이 매 홀수월에 근속연수 관리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입력한 차기 근속 변경일에 뜬답니다. 여기서 조금 심화로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아까 근속연수 대상자 조회할 때 기존 작업 내용을 믿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거를 정정하는 방법이에요. 방금 신규 공무직원 있는 경우 기본근속연수 산정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정정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기본근속연수 산정개요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근속연수 산정개요에서 한 것처럼 개요명을 정하고 기본산 정기준일자를 정하면 돼요. 개요에는 2026년 7월 1일 기존 근로자 기본근속연수 정정이라고 하고 기준일자는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로 할게요. 그 다음 진행 작업 여부에 체크해주시고 다음 메뉴인 기본근속연수 산정 등록으로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사람이 쭉 뜨는데 저는 여기 잘못된 사람인 공무직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 7월 1일에 입사했고 전임 경력은 1년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근속연수 변경일자인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수당근속연수는 0년으로 되어 있죠. 2022년 7월 1일 입사했다 하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현근속연수는 0년이 아닌 1년으로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정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아까 기준일을 2026년 7월 1일로 했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2026년 7월 1일 기준 경력을 쓰면 돼요. 그럼 2026년 7월 1일 기준 4년 근무했으니 현재 근속연수는 4년 하고 전임 경력 1년 반영해서 현재 수당 근속연수는 5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기본 근속연수 산정 승인해서 결제 요청하면 돼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복직자가 있는 경우 기본 근속연수 산정 관리에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다시 해주셔야 해요.
공무직의 경우 육아휴직 최초 1년차, 가족돌봄 휴직 최초 90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휴직이 경력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경력 인정 안 해주는 기간 반영해서 다시 작업하면 돼요. 작업 방법은 위와 동일하지만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디테일해져서 주임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휴직의 경력 인정 범위는 노무관리 매뉴얼이라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있고 학교에도 한 권씩 있는데 거기 휴직 파트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양이는 신규 때 노무관리 매뉴얼을 출퇴근할 때 보면서 출퇴근했답니다. 구라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호봉제는 구육성의 호봉제 직종을 말하는 건데 이제 신규 채용은 안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호봉제 기본 산정 등록도 넘어갈게요. 혹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 여부 Y로 바꾸고 작업하시면 경력 계산이 되고 호봉제 기본 산정 등록에서 호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인사기록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번에는 복무에 있는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예요. 양이가 이번에도 열심히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전임자가 입력을 잘 해놨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양이도 그러길 기도하면서 입력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를 가보면 근무 시간, 일괄 생성, 이란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신규 교육 공무직원을 인사기록에 등재했을 때 대상 자목록에 반영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공무직 양의를 추가했으니 지금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공무직 양의가 보이게 돼요. 그럼 오른쪽에 주소정 근로시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주소정 근로시간은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 8시간에 주 5일 일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은 해당 기준으로 할게요. 일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주근무 일수는 5일, 주소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근무 곱하기 5일에서 40시간, 주휴일 및 연차일 기준 시간은 보통 일소정 근로시간과 같으므로 8시간으로 입력할게요. 다음은 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할게요. 월요일 금요일에 일소정 근무 여부는 Y, 근무 시작 시부는 8시 30분, 근무 종료 시부는 16시 30분 입력할게요. 총 근무 시간만 8시간만 맞으면 되고 학교마다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휴게일 회차 시작 시분, 종료 시분, 그리고 유급 여부는 입력을 잘해야 돼요. 일 8시간 근무하는 학교 근로자는 휴게일 회차 시작 시분 및 종료 시분은 휴게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휴게일 회차 시작 시분은 근무 종료 후 연장 근로할 때 부여하는 휴게 시간을 말하는 거고 일 8시간 근로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휴게 시간 30분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부여를 해야 되므로 휴게일 회차 시작 시간 및 종료 시분은 16시 30분부터 17시로 하고 유급 여부는 무급으로 하면 돼요. 16시 1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는 마찬가지로 30분 뒤인 16시 10분부터 16시 40분으로 하고 무급으로 하면 돼요. 그럼 근무 유형은 전일제, 감시 단속 근로자 여부는 N, 2, 잠시 급식 종사자 이거는 N, 근무일지 생성 기준월 및 연차 생성 기준월은 학교는 3월, 기관은 1월, 공휴일 추가 시간은 당직 전 담사만 입력하므로 여기서는 0 할게요. 격일제 유무 또한 당직 전 담사만 입력 대상이라 N 해주면 되고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는 Y 하면 돼요. 주 40시간 이내 근무 적용 여부는 도 Y 1 N. 정기 휴무일 근무일 수는 전일제 경비원만 대상이므로 0 하면 돼요. 주휴일은 월금 근무하는 학교나 기관은 일요일 하면 되고 연차 기산 일자는 입사일, 처리 직종 코드는 교육 공무직원으로 하면 돼요. 병가 가용 일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으로 공란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교육 공무직원의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는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단시간 근로하는 5시간 돌봄 전담사나 환경실무사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 5시간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에 대해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를 입력해 볼게요. 일소정 근로시간은 5, 주근무 일수는 5, 주소정 근로시간은 25, 주휴일은 5, 연차일 기준 시간도 5로 할게요. 그리고 주간 근무 시간에
근무 시작 시분은 9시 30분, 근무 종료 시분은 16시로 하면 되는데 이때 9시 30분부터 16시 사이 시간을 계산해보면 5시간 30분이죠. 근데 아까 일 5시간 근무한다 했는데 이게 두 개가 30분 차이 나죠. 왜 차이 나냐면 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해야 돼요. 대신에 아까 설명드린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거든요. 그럼 일 5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5시간 30분 학교 체류에 무급 휴게시간 30분 빼면 근로시간이 일 5시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은 휴게 1회차 시작 시분은 12시, 종료 시분은 12시 30분, 휴게 1회차 유급 여부는 무급으로 할게요. 참고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일 8시간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공란으로 입력하면 된다고 양이가 아까 말했는데 주인님들 생각에 유급 휴게시간도 나이스에 넣고 휴게시간 유급으로 넣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나이스 시스템상 연장 근로시간 계산이 잘 되려면 휴게 1회차는 이렇게 공란으로 해야 급여 계산이 잘 되니 많은 양해 부탁드려요.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 2회차 부분은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연장 근로 및 소정 근로시간 합계가 8시간 되기 전까지 휴게 시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근로자가 나이스 상신할 때 휴게 시간을 잘 입력해줘야 돼요. 그럼 근무 유형은 시간제, 감시 단속 근로자 여부는 N, 2, 잠식 급식 종사자 이거는 N. 근무일지 생성 기준월 미 연차 생성 기준월은 학교는 3월, 기관은 1월. 공휴일 추가 시간은 당직 전담사의 경우에만 입력함으로 용하면 됩니다. 격일제 유무 또한 당직 전담사만 입력 대상이라 N 해주면 됩니다.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는 Y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이내 근무 적용 여부는 토, Y, 1, N. 정기 유무일 근무일 수는 전일제 경비원만 대상이므로 0 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학교 및 월근 근무기관은 보통 일요일 하면 됩니다. 연차 기산 일자는 입사일, 처리 직종 코드는 특수운영직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수운영직은 당직 전담사와 환경실무사가 해당돼요. 병가 가용 일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으로 공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무급이지만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경우 8시간 근로자는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 휴게 1회차 시작 시분, 종료 시분, 유급 여부는 공란으로 하면 돼요. 다음은 당직 전담사 세팅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당직 전담사 분들은 주 28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 28시간 기준으로 나이스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그냥 그대로 입력하세요. 일소정 근로시간 7, 주근무 일수 3.5, 주소정 근로시간 28, 주휴일 0, 연차일 기준 시간은 4로 해두시면 돼요. 양이가 왜 이렇게 입력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금 왜 이런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양양하게 많이 걸려서 다음 강의 때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주간 근무 시간이에요. 일단 당직 전담사들은 다른 교직원들이 퇴근할 때 출근해요. 평일엔 월급의 출근 시간은 다른 교직원이 퇴근하는 시간인 16시 30분에 당직 전담사분들이 출근을 하겠죠. 그래서 근무 시작 시분은 16시 30분으로 입력하고 근무 종료 시분은 교직원들이 다음날 출근하면 당직 전담사분들은 퇴근을 하시니까 일반 교직원들의 출근 시간인 8시 30분으로 할게요. 이제 휴게 1회차 시작 시분인데 여기 당직 전담사 계약서를 보시면 근로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나눠져 있죠. 여기서 총 근무 시간만 계산해보면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7시간, 주말은 10시간 30분이 나온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28시간이에요. 이 28시간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럼 휴게 1회차 시작 시분은 어떻게 입력하느냐면 평일인 월급은 당직 전담사 출근 시간인 16시 30분에다가 평일에 총 근무하는 시간인 7시간을 더해볼게요. 그럼 16시 30분 더하기 7시간 하면 23시간 30분이죠. 이 23시 30분을 휴게 1회차 시작 시분에 입력하고
당직 전 담사가 23시 30분이면 7시간 근무해서 그날 근무는 다 채웠으니 휴게 1회차 종료 시간은 당직 전 담사 퇴근 시간인 8시 30분으로 할게요. 다음날 교직원들이 출근해서 당직 전 담사님은 퇴근하시니까요. 여기 휴게 시간은 무급해주고 휴게 2회차는 앞에서 휴게 시간을 다 넣었으니까 공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월급은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럼 토일을 입력해볼게요. 일단 토일은 교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무 시작 시분은 8시 30분, 근무 종료 시분은 8시 30분 하면 됩니다. 아까 주말 총근무 시간은 10시간 30분이라고 했으니 똑같이 근무 시작 시간인 8시 30분에서 근무 시간인 10시간 30분을 더한 19시를 휴게 1회차 시작 시분에 넣고 종료 시분은 다음 날인 8시 30분으로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휴게 1회차는 무급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근무 유형은 시간제, 감시 단속 근로자 여부는 Y. 2. 잠식 급식 종사자 이거는 N. 근무일지 생성 기준월 및 연차 생성 기준월은 학교는 3월, 기간은 1월. 공휴일 추가 시간은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격일제 28시간 근무하는 당직 전 담사는 3.5로 입력하면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월급 사이 공휴일에 추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칸이에요. 근데 아까 토일은 10시간 30분 근무한다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달력에 월급 사이에도 빨간 날이 있는데 이때도 당직 전 담사들은 교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당직 전 담사는 월급 사이에 공휴일에도 10시간 30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주간 근무 시간의 월급은 7시간 되어 있으니 뭐가 안 맞죠? 그럴 때 여기 있는 공휴일 추가 시간의 값을 입력하면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거를 반영해줍니다. 여기서는 평일 7시간 일하고 공휴일에 10.5시간 일하니 추가 시간은 이거 두 개를 빼기 한 3.5시간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격일제 유무는 Y. 연장근로 근무시간 적용 여부는 Y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이내 근무 적용 여부는 도, N, 1, N. 정기 휴무일 근무일수는 전일제 경비원만 대상이므로 0 하면 됩니다. 전일제 경비원은 한 달에 의무로 쉬어야 되는 일수가 있는 해당 일수만큼 입력하면 된답니다. 주휴일은 당직 전 담사의 경우 없으므로 해당 없음 해주시고 연차 기산 일자는 입사일, 처리 직종 코드는 특수운영직으로 하면 됩니다. 병가 가용 일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으로 공란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관 일정 관리예요. 여기는 간단해요. 학교에 여름방학 시 재량 휴업일, 개교 기념일, 여름방학 등을 입력하면 돼요. 이 일정은 보통 교무실에 가셔서 학사 일정을 달라고 하면 받으실 수 있으니 그거 보고 입력하면 된답니다. 학사 일정이 안 바뀌면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서 크게 할 거는 없지만 이거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일지가 생성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여기 추가를 눌러서 일정을 입력하고 다 입력 후 연간 근무일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 돼요. 다음은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인데 근무일지는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 및 기관 일정에서 입력한 값으로 나이스가 근무일지를 만들어준답니다. 여기까지만 잘 되면 급여 작업이 잘 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개인별 근무일지를 들어가서 조회를 눌러보면 뭐가 많이 뜨는데 우선적으로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여기 신규 대상자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조식조리 일수부터 봐볼게요. 이 기능은 사유 발생 시에만 클릭하면 된답니다. 이거를 눌러보면 조리 일수, 동숙 일수, 검수 일수 이렇게 세 가지가 뜨죠. 첫 번째, 조리 일수는 조식조리 일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실시하는 조식일 중에 해당 근로자가 조식을 위해 출근한 날수를 쓰면 된답니다. 하루 나오면 1일당 3,000원 지급합니다. 임금 성격이 아니므로 또 일은 제외하면 돼요. 두 번째, 동숙일수는 특수교육실무원이 현장 체험학습 등을 갔을 때 같은 공간에서 특수활동과 동숙한 일수를 적으면 됩니다. 평소에는 잘 없고 1박 이상 현장 체험학습할 때 해당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검수수당은 영양사가 있는 학교만 대상이며 해당의 검수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영양사 선생님이 지문인식기 또는 초과근무대장에 기입된 내용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통급식 실시일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관리 매뉴얼 임금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신분 변동, 근무 상황 반영은 근로자가 공문에 휴직을 쓴 경우 해당 기능을 반영하는 기능이에요. 보통 자동으로 반영을 잘 해두나 연동이 안 됐을 때 이거를 누르면 돼요. 일반적으로 누를 일은 없고 혹시나 급여 작업 이후에 공문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아주 간혹 누릅니다. 주휴일 생성도 일반적으로는 쓰일 일은 없고 근무일지일 과수정은 보통은 조리실무사 같은 방중비 근로자들의 방학 중 근무일을 입력할 때 근무일지를 한꺼번에 바꿀 때 쓰는 기능입니다. 방학 중 근무일은 아까 기관 일정 관리에서 입력해도 되지만 근무일지 일괄 수정에서 방학 중 근무일을 지정해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이래이래 여러 개 클릭도 되고 근무 구분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근무일지 재생성은 아래 근무 구분 등을 이렇게 막 수정했을 때 처음 원상태로 가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 맨 처음 근무일지로 초기화된답니다. 근무일지 재생성은 동일한 기능인데 개인별로 해준답니다. 다음은 당직 전담사의 입력 방법을 보겠습니다. 당직 전담사 대부분은 주 28시간 근무하고 있으니 해당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근무일지 보시면 평일은 7시간, 토, 일은 10시간 30분 뜨면 정상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있는 월에 급여 작업 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8월 17일은 대체 공휴일인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7시간 근무하지 않고 근무를 격일로 하는 당직 전담사 중 한 명은 비번, 한 명은 출근해서 10시간 30분을 근무하겠죠. 그럼 근무를 평소보다 더 했으니 출근한 3시간 30분을 추가로 작업해줘야 되는데 여기 개인별 근무일지 상세에서는 대체 공휴일인 17일이 7시간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7시간을 10시간 30분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까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에서 공휴일 추가 시간에 입력한 값이 3시간 30분이었죠? 그래서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7시간을 나이스가 임금 계산 시 10시간 30분으로 자동 계산해줍니다. 근데 나이스가 이게 빨간색이 아니면 추가로 일한 3시간 30분을 가산 안 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월금 사이에 출근한 당직 전담사는 빨간색인 대체 휴일로 해주고 비번이어서 출근 안 한 당직 전담사는 이 빨간색을 그냥 출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참고로 토일이랑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어차피 둘 다 10시간 30분 근무하므로 근무일지에서 수정해야 될 거는 없답니다. 그 다음은 연장 근로관리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연장 근로수당은 이번 달에 한 거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니까 5월에 실시한 연장 근로는 6월 급여 때 받는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연장 근로관리는 학교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신청 버튼을 통해 주인님들 자리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여기서 성명을 치고 연장 근로일자, 연장 근로시간 등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신청 문구는 화면 참고해주세요. 아까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근무 종료 후 30분 무급 휴게를 가진 후에 연장 근로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스를 제대로 입력했으면 여기 연장 근로시간이 17시부터 뜰 거예요. 참고로 17시부터 연장 근로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30분을 더 줘야 된답니다. 이때 무급 휴게가 원칙이에요. 그니까 16시 30분 퇴근하는 사람 기준으로 연장 근로 마치는 시간이 20시 59분까지는 휴게 시간 안 줘도 되는데 21시부터 휴게 시간 30분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장 근로 등록에는 파일 검사 및 저장을 해주면 되고 다음 메뉴인 연장 근로 확인 시간에서는 연장 근로 확인 시간에서 시간을 확인해 두시고 최저 시간 계산을 누르면 실제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해 준답니다.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일괄 계산에서 일괄 계산 및 내역 확인해주고 월별 집계에서 조회, 생성, 마감까지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인 연차 요구 휴가 관리는 현재 나이스가 개발이 덜 돼서 거의 쓰는 메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복무 설명은 끝났어요. 다음은 급여 설명으로 할게요.
마지막인 급여 작업 안내예요. 주임님들 좀만 힘내요. 급여 작업 자체는 복무의 입력이 잘 돼 있으면 웬만하면 금방 끝납니다. 일단 작업으로 가서 나이스에서 공식 안내하는 급여 처리 프로세스를 눌러봅시다. 여기 보시면 월급여 기타 급여 1, 2, 3, 4, 5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교 소속 지원청이나 직종에 따라 여기 보이는 급여 구분을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본청, 서부지원청, 남부지원청, 소속 학교는 기타 급여 1, 북부지원청, 동래지원청, 해운대지원청, 소속 학교는 기타 급여 2예요. 그리고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 직종은 기타 급여 3에서 5로 작업하면 되고 보통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배식 실무원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돼요. 참고로 공무원은 월급여로 작업한답니다. 그리고 기타 급여 1에서 2로 지급받는 사람은 지급 기준일이 17일인데 임금 지급을 위한 급여 작업은 학교에서 하고 작업한 내용을 검토하고 월급을 입금해주는 곳은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학교행정지원본부라는 곳에서 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매월 1일에 행정지원본부에서 에듀파인, 업무지원, 일반 게시판,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및 급여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교육공무직원 급여 안내 사항이 있을 거예요. 해당 월에 해야 될 사항들은 잘 안내하고 있으니 꼭 봐주셔야 돼요. 이제 급여 작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급여 처리 프로세스를 조회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통상임금 계산 작업, 월급여 일괄 작업, 이력 생성까지 해주시면 돼요. 복무의 기초정보가 입력이 잘 되어 있고 별도의 4대 보험 정산이나 방학기간이 아닌 평달에는 이것만 해도 급여 작업이 잘 될 거예요. 급여 작업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급여 작업 순서별로 안내드릴게요. 기초자료 생성으로 가볼게요. 주임님들 급여 작업하는 월에 맞게 급여연월도 동일하게 하고 자료 생성을 누르면 돼요. 다음 대상자 생성은 급여 구분에 따라 대상자가 달리 생성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타급여 1, 2, 3을 쓴다면 기타급여 1, 2, 3을 각각 눌러서 생성하면 돼요. 대상자 생성을 하면 아래쪽에 명단이 쭉 뜨니 대상자가 잘 뜨는지 확인하고 다음 통상임금 계산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타급여 1로 했으면 기타급여 1 선택하고 자료 생성 누르면 돼요. 밑에 통상임금이 잘 뜨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 0원이 뜨거나 만원 밑으로 뜨는 경우는 웬만하면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틀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양이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공무직이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할게요. 대상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여기 금액이 잘못 나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수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유형인 214만 4,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된 금액이 뜬다. 그럼 그냥 214만 4,500원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후 재계산하시면 금액이 변경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달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바뀌어서 매달 이렇게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면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가서 입력값을 바꿔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근무일지만 잘 설정하면 통상임금 계산 작업도 잘 되는데 현재 이 사람의 직종은 늘봄실무사로 되어 있고 일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늘봄실무사들은 일 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6시간이 떠 있는데 이게 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156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가셔서 근로시간을 변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복무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는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기초자료 생성을 한번 새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가서 일소정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한 뒤 통상임금 계산 작업에서 자료 생성을 다시 하면 이렇게 8시간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당직 전담사의 경우 임금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사실 다른 직종들은 해당 월에 연장 근로를 한 내역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에는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당직 전담사는 통상임금 계산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급여 작업이 안 되니 매달 꼭 해주셔야 돼요. 통상임금 결과 조회 및 월급여 작업사전 점검은 참고용으로 봐두시면 되고, 월급여 일괄 작업을 볼게요. 월급여 일괄 작업은 별거 없고, 급여 연월 및 급여 구분을 선택하시고, 일괄 작업을 누르면 몇 회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스가 급여 작업을 해줘요. 급여 산정 내역, 지로 파일 생성, 봉제 지로 파일 생성 등은 필요한 경우 누르시면 돼요. 그 뒤 실적 이력 생성에서 마찬가지로 급여 연월 및 급여 구분을 정한 뒤 이력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참고로 이력 생성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들이 작업한 데이터가 행지본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력 생성된 거를 보고 행지본에서는 급여 작업을 하니 이력 생성 이후에는 변경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기본사항에 급여 기본 사항 관리를 가볼게요. 여기는 급여 작업 시 중요한 메뉴이며 근로자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신규 입력한 공무직량의로 조회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름 넣고 조회해도 해당 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신규 입사자가 있어 급여 작업을 한 번도 안 한 근로자는 기초자료 생성을 한 번 해야 조회가 된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초자료 생성을 누르고 급여 기본 사항 관리에 가서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된답니다. 참고로 한 번이라도 급여 작업을 한 직원은 이분처럼 바로 조회가 돼요. 여기 기본 사항부터 보면 대상자 급여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지원본부에서 지급하면 기타급여 1 또는 2,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면 기타급여 3에서 5 다 되겠죠. 다음 급여 직종은 해당 직종을 눌러주면 되고, 보수지급 구분은 대부분 월급제예요. 참고로 부육성의 호봉제만 호봉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급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회계 구분은 학교 행정지원본부에서 지급하는 직종은 교특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타급여 1로 하는 경우는 교특, 기타급여 3에서 5 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운동부지 도자처럼 학교 상황에 따라 발전기금이나 국고로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다음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여부는 해당 직종에 맞게 해주면 되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대표적으로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가 있어요. 환경실무사는 학교에 따라 상시, 방중비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비례 적용 월급제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당직 전담사, 환경실무사의 경우 예로 해두시고 그 외에는 아니오로 해주면 됩니다. 연간 총근무 시간은 공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호봉제 부분은 부육성의 호봉제만 해당되고, 혹시나 있는 경우에는 정액분 지급 여부의 체크, 차감 여부는 미체크. 지급 단가는 공무원 단가로 하면 돼요. 수당금액 기관 구분은 아주 중요한데, 그냥 학교에 있는 근로자는 학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으로 하면 돼요. 대부분 다 비슷하지만 일부 직종은 나이스가 계산하는 학교와 기관의 계산 방법이 달라서 임금 계산 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 밑에 일소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아까 작업한 복무에서 땡겨오는 자료이므로 확인만 하면 되고, 시간제 구분은 단시간 근로자면 단시간, 초단은 초단하면 되겠습니다. 당직 전담사의 경우 단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는 근로자에게 확인받아서 입력하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계좌번호가 틀리면 안 되겠죠? 급여 기본사항에서 마지막으로 위에 저장 옆에 버튼이 몇 개 있습니다. 개인별 직무 관련 수당은 뭐냐면 특정 직종 중 어떤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받는 수당인데, 주로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 탑승수당이 해당돼요. 참고로 통학차량 탑승수당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다음 개인별 수당 재원입니다. 이거는 수당 중 학교 예산으로 지출하는 수당들을 구분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여기 뜨는 수당은 대부분 학교회계로 하면 돼요. 연장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교회계로 지급해야 되고, 연장 근로수당과 비슷한 개념인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도 학교회계로 바꿔두시면 돼요. 인사정보는 참고용으로 확인만 해두시면 되고, 가족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면 돼요. 참고로 인사기록에 있는 가족사항을 입력해도 급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여기 급여 기본 사항 관리에서 가족사항을 입력해야 급여에 반영돼요. 한번 실습을 해보면
추가를 눌러서 성명, 주민번호, 관계 등 입력해요. 그리고 가족수당 지급 여부 예스로 해주고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위한 메뉴인데 배우자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면 예스 아니면 노이고 부녀자는 근로소득 대략 연간 4,147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 이건 어차피 연말정산 때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잘할 자신 없으시면 그냥 안전빵으로 다 노예해놓고 연말정산 때 잘하면 돼요. 배우자 직업 여부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육 공무직원 등 몇몇 직업의 경우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알맞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족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니까 신규 입사자가 있으면 작성하도록 안내해줘야 돼요. 신청서는 주인님들 컴퓨터에 보통 있을 테니 없으면 인터넷에서 찾거나 동기분들한테 받으면 될 거예요. 참고로 기존 교직원들도 가족관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 시기인 3월 1일이나 9월 1일 그리고 공문으로 가족수당 점검회라고 할 때 학교 내 꿀메신저 등으로 사람들에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장근로입니다. 이거는 아까 작업한 연장근로관리에서 입력한 값이 잘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예외 수당입니다. 이거는 나이스로 급여를 돌렸는데 값이 이상하게 뜨거나 휴업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수기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추가해서 찾기를 해서 수당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당 금액은 원하는 금액 입력하면 되고 비과세 금액은 공무직의 경우 급식비 빼고 대부분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수당에 따라 비과세 금액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여부 뜻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 안 한다는 뜻이고 연말정산 때도 급식비는 비과세로 해요. 시작연월 및 종료연월은 적용시키고 싶은 기간을 하면 되고 급여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지본 지급 직종은 기타 급여일, 학교 지급 직종은 3에서 5 하면 됩니다. 과세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과세이고 수당 지급 구분은 그냥 냅두면 되고 사용 여부도 예하고 회계 구분도 똑같이 기타 급여일에서이면 교특, 기타 3에서 오면 보통 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양이처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유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공제예요. 거의 쓰지 않는 메뉴이므로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세금 예외가 있는데 여기 보면 80%, 100%, 120%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거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세금은 100%로 떼게 돼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80%, 120%를 바꾸려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야 되니 참고하세요. 그 옆에 채권압류는 근로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 같은 게 오는데 이거는 별도 절차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돼요. 채권압류 통지서 관련 업무는 지원청 경리팀이나 재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다음은 중요한 4대 보험 파트예요. 신규분들은 보통 4대 보험 납부를 해보신 적이 없고 납부를 하셨더라도 실무적으로 취득신고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강의는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테니 해당 영상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대 보험은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이 4가지를 4대 보험이라 불러요. 4대 보험은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안 하는 등 업무착오 시 과태료가 제법 큰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꼭 해두셔야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님들이 납부하셔야 될 4대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기관 부담금 이렇게 2가지를 합친 금액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돈으로 본인이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공제된 돈은 행지본에서 17일에 학교세 통장으로 보내준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본인 부담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이고 이 공제된 돈은 17일에 학교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건강, 국민, 고용 3개만 있어요. 산재는 기관 부담금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어요. 그리고 기관 부담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기관 부담금은 학교에 있는 돈이 아니고 행지본에 청구해서 세액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청구하냐면은
매월 18일쯤에 EDI로 4대 보험료 고지서가 오는데 거기 본인 부담금이랑 기관 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해당되는 기관 부담금을 행지본에 청구해야 돼요. 대략 매월 23일까지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금액은 매월 말일에 학교 세액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액계좌로 입금된 본인 부담금 플러스 기관 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나이스의 4대 보험 부분 보면 여기는 빨간색 위주로 입력하면 돼요. 건강보험의 등번호는 EDI 고지서에 있는 등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보수월액, 취득일, 납부 시작월은 EDI 고지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야 돼요. 다만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급여 작업할 때 여기 보수월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입력한 보수월액과 EDI에 취득 신고한 보수월액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스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랑 EDI에서 알려주는 4대 보험료 금액이 딱 떨어져요. 참고로 매월 1일 가입자만 해당월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2일 이후에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요. 장기 요양보험료 경감 여부는 해당 경우에 예스 해주면 되는데 대다수가 노로 하실 거예요. 다음은 국민연금이에요. 가입 대상 여부는 납부 대상자는 예스 해주시고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일치시키고 가입일자 기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월에 납부하고 일일이 아닌 2일부터 말일에 가입한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돼요. 고용보험도 별다른 거 없이 다른 보험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 대상 구분은 별다른 사항은 다 없는 한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자로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월 중도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메뉴는 4대 보험 공제 메뉴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라는 걸 하는데 이걸 하면 정상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정상금을 넣기 위해 쓰는 메뉴이에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납부 금액 증가는 있으나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아요. 정산 시기에 EDI 고지서를 보고 해당 금액에 맞춰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지급 내역은 급여명세서 등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급여명세서는 자주 봐도 이 뒤에 있는 급여사항, 당월수당, 월별수당 등은 아마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여까지도 설명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설명은 2026년 기준이며 신규 급여 업무를 하는 대상자를 위해 실무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이번 양희의 설명이 주인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양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한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어요.